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미각에 대한 이야기 나누다가 마무리를 다 못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12월로 접어들었고요. 언제 이렇게 지나갔죠? 1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연초만 해도 제가 올해는 내가 뭔가 좀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많이 하셨잖아요. 계획들 뭐 이루지 못한 게 있으신가요? 그래도 네. 제가 이 뭐 마지막에 이제 감각의문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또 소득도 많습니다. 네. 많고 제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쪽으로 네. 많이 이제 수렴이 되는 게 아닌가. 이 방송을 빌어서 제가 여러모로 참 감사하죠. 아, 그런가요? 네네. 저희가 감사드리는데 늘 해안의 말씀을 해주시고 통찰력을 주시는 것 같아서요. 한 해 돌아보면 저도 참 감사한 일이 많은 것 같고요. 뭐 네. 이루지 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그러면 뭐 내년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년에 계속 연결해서 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그 작용 반작용 얘기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죠. 네네. 미각 얘기는 조금밖에 못했는데 지난 마지막 시간에 아마 그 혀의 그 위치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다가 이제 중단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혀를 그 뜨거운 음식에 이렇게 댔을 때 네. 갑자기 혀를 딱 더 붙이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혀를 갑자기 뗀다는 얘기지. 네. 그 음식이나 아니면 우리 그 혀가 위치한 그 구강 안에서 네. 혀를 바짝 들죠, 그죠? 그렇죠. 뜨거우니까. 뜨거워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뜨거운 거는 작용, 네. 혀가 갑자기 들리는 거는 반작용이겠죠, 그죠? 근데 그렇죠. 이때 그 혀가 들렸을 때 이 모습, 네. 말하자면은 혀 끝이 머리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네. 이때 그 우리 혀가 담당하는 그 맛의 영역들을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담담한 맛, 그다음에 지난 시간 말미에도 말씀드렸던 감칠맛. 네. 을 이제 우리가 영역을 표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 혀 끝을 이렇게 든다는 것처럼 혀 끝은 네. 열을 이제 더 많이 느낄 수 있겠죠. 그렇죠. 그죠? 혀 뿌리가 미치니까 열이라는 거는 위로 쭉 올라가니까 그죠? 그래서 그 청취자분들도 보면은 혀 끝이 이제 빨간 분들이 있습니다. 네. 단순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혀끝이 빨갛다. 그러면 지금 몸이 뜨겁다. 그렇죠. 달아오른다는 네. 얘기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만약에 그 혀에 보면은 되게 이렇게 뭐 백태가 낀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열이 좀 치성한 분들은 열이 좀 극심한 분들은 이런 태가 낄 틈도 없습니다. 그 태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습기라고 예. 볼 수가 있는데 그 열이 그거를 다 말려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우리가 설진이라 그래서 아마 한의원에 가면은 이렇게 혓바닥 좀 보여주세요. 아마 그런 거 당해 보셨죠. 그럼요. 네. 혀가 또 건강과 밀접한 관계 있다고 네.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제 그 혀에다가 그 어떤 영역에다가 여기는 심장, 여기는 폐, 여기는 간, 뭐 여기는 비장, 여기는 신장. 네.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합니다. 근데 그 영역 표시는 제가 볼 때는 담담한 맛, 네. 영역 표시가 아닌가.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떤 맛의 영역 표시 할 때 또 이제 추가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이 혓바닥을 그 이렇게 바로 세웠을 때 혀끝, 네. 혀끝을 이제 그 열이 많으니까 이제 심장에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인체도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은 맨 위에가 심장, 네. 폐잖아,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혀를
혀끝, 그다음 혀뿌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콩팥, 신장은 어디쯤으로 배속하게 될까요? 그러면 혀뿌리 쪽이겠네요. 그렇죠. 네. 혀뿌리. 그다음에 비장, 비위는 그 혀뿌리 바로 위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심장하고 신장, 콩팥 사이에 있는 가운데 네, 중앙 가운데. 부위를 우리가 이제 비위의 영역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음양 오행에서는 그 심장의 맛을 쓴맛을 배속을 합니다. 쓴맛. 네. 쓴맛. 열이 많다는 거죠. 쓰다는 거는. 쓴맛을 배속하고 그다음에 비장은 단맛. 단맛. 가운데. 네. 혀 중앙은 단맛. 네. 그다음에 그 혀뿌리는 그러면 신장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쓴맛. 짠맛. 짠맛. 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그 우리가 이제 계곡에서부터 시냇물, 강물 해서 바닷물로 들어가면 물이 짜지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빠를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혀끝부터 쓴맛, 그다음에 가운데는 단맛, 뿌리는 짠맛. 네. 이게 이제 자극적인 맛이 아니고 네. 담담한 맛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감칠맛이라는 걸 여기다 좀 집어넣어 봤는데 감칠맛 나는 쓴맛은 그 혀뿌리 네.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남게 되는 맛이 신맛과 매운맛이겠죠.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좌측이 간이고 네. 그다음에 우측이 폐. 그래서 좌측을 되게 이제 혈의 길, 그다음에 우측을 기의 네. 길 해서 이렇게 좌간 우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혀 끝에서 바라볼 때 네. 우측이니까 우리 스스로 볼 때는 내 혀의 왼쪽 모서리 근처 네. 이쪽은 폐의 담담한 맛이 느껴지겠죠. 네. 더 감지를 잘하고 그러면 폐의 맛은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 음양오행적으로 폐는 가을에 배속을 하고 네. 그죠? 가을에 배속하고 어떤 수렴하는 맛이기 때문에 신맛. 네. 신맛이 왜 보면은 뭐 비린내 같은 걸 잡아주나요? 뭐 그런 게 있죠. 네. 식초를 가지고 그렇죠. 생선 같은 것들을 냄새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할이죠. 폐라는 거는 계절로 말하면 가을에 배속을 시키는 거고 네. 그 어떤 가을이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만물이라는 거를 수렴하는 계절이죠. 그죠? 갈무리 한다 그러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맛으로 배속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좌간 그러니까 혀 끝에서 볼 때 왼쪽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 혀의 모서리 근처 영역에서는 봄의 맛, 간의 맛. 봄은 이제 모든 게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뭔가 발산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매운 걸 먹으면 막 땀도 나고 그죠? 네, 네. 기운이 막 퍼져나는 것 같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매운 걸 먹으면은 그 뭉쳐있던 스트레스가 딱 풀리죠. 그죠? 풀리죠.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매운맛은 왼쪽 모서리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 모서리 쪽에 배속을 한다. 근데 네. 이거는 이제 담담한 맛을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이제 맛이 이제 일어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미각의 초침이 맛이 담담하냐 아니면 맛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똑딱똑딱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그 맛을 이제 잡아내는 건 이제 미래막에서 그 말하자면 이제 분침의 기능이라고 보고 그렇게 할 때 맛이 일어나는 거는 또 영역이 좀 바뀌겠죠. 네. 바뀝니다. 그건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담담한 맛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좀 돌아보기 위해서 보면은 음식 같은 거를 볼 때 뭐 어느 지역의 음식의 맛이 어떻고 좋고 그죠? 네. 어디는 뭐 어떻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지역별로. 네. 일단 뭐 음식 맛 하면은 전라도 쪽이 그 맛을 잘 낸다. 잘 내고 그죠? 네. 그런 말이 있죠. 그때 맛을 잘 내는 게 그죠? 저희들이 볼 때는 진짜 뭐 매운맛, 쓴맛 이거를 막 노골적으로 낸다는 게 아니고 하지 않고 간을 아주 적절하게 잘. 그렇죠. 감칠맛 나게 네네.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저 부산 쪽 바닷가 쪽은 음식들이 뭐 짜고 맵고 자극적인 게 많이 있죠. 네네. 지방마다 네. 이렇게 맛이 다르잖아요, 그죠? 맛이 그렇죠. 다르고
기술도 다르지만 우리가 네. 생각하는 그 지방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맛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사상의학에서는 이 혀와 관련된 이쪽을 지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초침이 그 작동하는 환경 이걸 이제 사상의학에서 이제 지방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말하자면은 어떤 담담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PD 선생님도 이제 고향이 있으시잖아, 그죠? 네. 고향이 있으신데 옛적에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자랐던 그 고향의 그 맛이라나 네. 그런 그 인상이 있으시죠, 그죠? 있는데 그렇죠. 네. 지금 만약에 고향을 방문했는데 그때랑 뭔가 조금 달라져 있죠. 네, 그렇겠죠. 그죠? 네. 그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내 기억 속에 저장된 그런 고향의 맛은 그게 이제 담담해진 거죠. 나한테는 담담해진 거고 지금은 내가 뭐 어느 지역을 가든 뭐 아니면 고향을 가든 그 맛들이 뭔가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네.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피 선생님은 그 어렸을 때 그 고향의 그 담담한 맛 하면은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뭐 있을까요? 이렇게 쭉 나열해 보시면 담담한 맛이요. 자기 고향만의 그런 어떤 추억이나 기억이나 그죠? 인상이나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강변에 살았기 때문에 좋은 데 사셨네. 북한강 강변에 살았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그 양수리라고 하는데 양수리에 계셨구나. 네, 그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산에서 토끼도 잡고 뭐 여러 가지 다 했었죠. 근데 뭐 고향의 맛이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가끔 방문하긴 하지만 네. 엄마의 손맛 이런 것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자극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약간 담담한 그렇죠. 느낌의 네. 네, 구수한 맛 뭐 이런 느낌이 고향 있는 것 같아요. 풍경은 어땠었나요? 고향 풍경이요. 네네. 뭐 고향 풍경 네. 거기도 뭐 저런 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논밭 같은 것도 있고 논밭도 그죠? 있고 네. 그죠? 산도 있고 산도 있고 네. 정월 대보름 같은 때 뭐 동네 행사 같은 것도 있었나요? 그럼요. 네. 뭐 뒷뜰에서 이제 쥐불놀이도 하고 지불놀이도 하고 하셨구나. 네. 돌아다니면서 기억나네요. 맞죠. 그 커다란 지신밟기인가? 지신밟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커다란 양동이에다가 밥이랑 뭐 반찬 같은 것들 다 받아가지고 네. 다 같이 비벼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네요. 그 정도 기억. 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많죠, 많기야 많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이제 고향에 가시면은 이제 그런 그 옛날에 그 담담했던 맛이 그죠? 네. 그런 기억이 이제 주류를 이루겠죠, 그죠? 근데 타 지역에 살다가 네. 이제 타향살이라고 하죠. 타 지역에 살다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네. 요새는 뭐 이제 귀향 뭐 아니면 뭐 귀농, 귀촌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귀어도 하더라고요. 귀어도 있어요? 네, 어촌으로. 어촌. 네. 어촌이 수입성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죠?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일반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주변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텃세라는 게 좀 심한가 보더라고요. 텃세가 있는 마을이 또 많죠. 많죠. 네. 텃세도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시골 아니면 그 농촌 아니면 고향 이런 걸 생각하고 네. 이제 귀향을 하시거나 귀농을 하시거나 하는데 그 옛날에 우리가 느꼈던 그 담담한 맛, 감칠맛 나던 그런 걸 생각하고 갔는데 전혀 이제 새로운 맛이 나는 거죠, 그죠? 그 텃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맛으로 표현하면 무슨 맛이죠?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 짠맛이겠죠, 그죠? 네. 텃세는 좀 짜게 군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뭐 농사를 짓다 보면은 네. 서투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서투른 거는 맛으로 비유하면 뭔가요? 신맛, 매운맛 중에
신맛? 신맛이죠. 네. 서투르니까 그죠. 네. 서투르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요새는 뭐 또 이상기후 때문에 뭐 폭우도 오고 네. 또 태풍도 불고 뭐 이제 이번 겨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폭설이 쏟아지고 네. 그죠? 뭐 우박도 내리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맛 중에 무슨 맛인가요? 매운맛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미각의 시침이 일어나는 그 영역을 이제 담담한 맛 아니면 맛이 일어나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표현해 드리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해서 이 맛이 일어날 때는 그러면은 담담한 맛을 넘어서 이제 좀 극적인 맛이 일어날 때 그 혀에서 느끼는 그 맛의 영역은 또 달라진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 혀 끝은 원래 담담한 맛이 쓴맛이라 그랬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지나친 맛이 일어날 때는 어떤 맛을 느끼겠습니까? 쓴맛에서요. 네, 쓴맛에서 주로 어떤 맛으로 이제 좀 느끼게 될까요? 매운맛, 신맛. 신맛이요. 네. 네. 이건 이제 음양오행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건 그냥 저의 그냥 생각일 뿐인데 왜 이제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냐면은 지금 맛의 그 지도에 있어서 혀의 지도에 있어서 네. 좀 복합적이거든요. 지금 생각들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혀의 가운데는 원래는 이제 담담한 맛 중에는 이제 단맛, 네. 단맛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만약에 맛이 극성해지면은 쓴맛, 네. 쓴맛입니다. 그 다음에 혀뿌리는 원래는 짠맛이라 그랬죠, 그죠? 네. 네. 짠맛인데 여기는 쓴맛, 쓴맛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무소리, 우리가 볼 때 오른쪽 무소리니까 좌간이죠. 좌간인데 네. 여기는 원래는 그 좀 매코로만 맛, 네. 매코로만 그 감칠맛이 이제 있는 자리인데 여기가 이제 좀 변형되면 어떤 맛이 나오겠습니까? 너무 단맛. 네. 단맛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왼쪽 모서리, 혀의 왼쪽 모서리, 여기는 이제 폐가 예. 이제 그 해서 그 맛이 원래는 좀 떫은 맛. 시큼털털한 맛, 그런 맛인데 여기는 이제 좀 매운맛. 네. 이거는 조금 좌우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조금 정확하지 않은데 좌우는 우리 그 음양오행에서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좌우는 수화지 도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감각 얘기할 때 또 추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맛이 특출나게 우리가 느낀다. 좀 특출나게 느낀다는 거는 좀 어떤 거부감을 갖고 네. 느낄 때는 저희가 방송에서 꾸준히 말씀드리는 수승화강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화수미제라고 할 수가 있죠. 물이 제대로 이동을 못하고 거기에 네. 적절하게 불이 실려서 같이 가지 동반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수화 기제가 안 되는 그 화수미제라고 보는 건데 네. 그거 말고 물이 정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혓바닥에 네. 혓바닥에 물이 정체가 되면 혀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적해지나요? 그렇죠. 네. 붓고 네. 혓바닥 모양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시면 네. 그 옆에 그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죠. 네. 예, 대개는 이제 좀 통통하신 분들이거나 네. 아니면 좀 몸에 열도 많고 혓바늘이 돋는 것도 그 부분이 아닌가요? 그거는 약간 다른 얘기고요. 네. 그 혓바늘이 돋았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수승화강이 잘 안 된 거, 네. 그 화가 조금 더 치우친 거. 그 뭐 내가 몸이 피곤해도 우리가 미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도 화가 쌓여서 치솟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으로 보는 건데 혀가 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고 네. 이러는 거는 그 물이 정체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 중에는 이제 그 질환으로 얘기하면은 뭐 당뇨나 뇌졸중의 전조나 아니면 고혈압이나 심장이 좀 약할 때 네. 그리고
마음적으로는 뭐 분노나 아까 말씀드린 분노나 뭐 어떤 공황장애나 우울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네. 것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수면 무호흡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런 거나 아니면 자면서 또 이렇게 일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일을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갈지는 못하고 일을 진짜 앙담을 주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경우도 그 혀가 좀 붓거나 아니면 이렇게 옆에 그 톱니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물이 부족해서 네. 불이 너무 많아서 그 나오는 그 혀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뭐 대개는 구강염이라 그래서 그 입술이 뭐 트거나 그죠? 아니면 뭐 패인다 그러죠. 패이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뭐 빈혈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때 먹을 수 있는 비타민이 이제 뭐 말하자면 뭐 비타민 B2, B9, 그다음에 B12 뭐 그래서 리보플라빈, 엽산, 뭐 코발라빈 이런 건 아마 요새 뭐 비타민들에 관심이 많으셔갖고 아마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담담한 맛하고 소위 말하면 일어나는 맛 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혀의 감각의 문 초입에 그 초침이 작동하는 그 환경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이제 이것저것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 맛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약간 문외한이라서 요리도 잘 못하고 네. 이것저것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조금 적절한 그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김수영 씨의 풀이라는 시입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그 김수영 씨는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점기 때 태어나신 분이고요. 네. 1921년도 그때 태어나시고 6.25 때 진짜 호되게 당하셨죠. 이분이. 그러고 196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글은 그 돌아가시기 한 며칠 전에 네. 한 뭐 2주 전인가 그때쯤 저기 발표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이렇게 보면은 풀이라는 거를 혀에다가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은 제가 이 저기 그 맛과 담담한 그 맛의 그 차이를 예. 어떻게 이해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좀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풀을 혀에다 대입해 보면 그 풀이 눕고 일어서고 하는 이런 동작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풀이 누워 있는 게 맛인가요? 아니면 서 있는 게 담담함인가요? 풀은 누워 있나요? 원래? 풀은 원래 서 있어야죠. 서 있죠. 네. 그러니까 서 있는 게 담담한 거죠. 사실. 네. 누워 있는 게 맛을 느끼는 맛을 거고. 느끼는 거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풀을 혀로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그 눕는 거를 그 맛을 느끼는 네. 그다음에 서 있는 거를 담담함으로 이제 다시 이제 저 등치를 시켜 보시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운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운다는 거는 이렇게 초침과 분침을 지나가서 이제 시침의 반응으로 이제 이해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읽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네. 김수영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후각 얘기할 때 이제 이상 시인의 글을 이제 소개해 드리면서 이상은 글을 그린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네. 이 김수영 시인은 글로 그림을 그린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감성으로 이제 그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그냥 글을 쓴다. 저는 이렇게 네. 보거든요. 글을 쓴다 이렇게 보는데 이 김수영 시인은 글로 그림을 그려준다. 그 시가 좋은 점은 뭐냐면 사실은 그 시하고 소설하고 그 서로 장단점을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시하고 소설이요? 국문학과 출신. 어려운 질문하시네요. 네. 시는 좀 함축적이고 네. 네, 비유가 많이 들어가겠죠. 네. 네.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떤 서사가 있어서 흐름이라든지 네.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문자로 이제 보면은 한문과 네. 한글로 볼 때 한문은 좀 설명적이죠, 사실은. 굉장히 설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수변이니 흑토변이니 이래갖고 네, 그거를 네. 다 이렇게 짜서 맞추잖아요, 그죠? 아, 네, 네. 근데 소설은 되게 설명이잖아. 네. 근데 시는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함축이잖아, 그죠? 네. 그 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방송하는 뭐 감각의 문이라든가 그 다섯 울타리라든가 이런 걸 표현하기에는 사실은 감각의 문, 뭐 다섯 울타리 이 자체가 사실은 시거든요. 네. 시. 그러니까 그 의학도 따져보면은 뭐 우리가 동양의학은 뭐 음양오행, 뭐 주로 아니면 뭐 오운육기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뭐 모든 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 시하고 소설로 얘기해 보면은 굉장히 시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서양의학은 다 풀거든. 네. 저기 끝에까지 다 뭐 현미경도 만들고 그죠? 뭐 염색체도 만들고 해갖고 다 끝까지 이렇게 다 풀어서 설명하고 이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저기로 가는 거고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서양의학의 그 기본적인 철학도 어떻게 보면 소설적이다. 그러니까 한문하고 좀 유사하다. 네. 동양의학이라든가 시라든가 이거는 좀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감각의 문 할 때 네. 이렇게 좀 시를 이렇게 좀 비유하는 게 좀 편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시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가 다섯 울타리 뭐 감각의 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단정적이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제시하는 거는 그다음에 우리 한글이라는 게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이거를 그 듣는 아니면 읽는 분들한테는 선택의 자유가 무궁무진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한문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한 글자가 딱 제시되면 그 글자 안에 모든 개념이 구속이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 뭐 한글 같은 경우는 어떤 글을 딱 제시했을 때 쉽게 말 뭐 밤 그러면은 이 밤도 있고 저 밤도 있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뭐 기억하면은 이 기억도 있고 저 기억도 있고 그죠? 니은 하면은 이 니은도 있고 저 니은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뭐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아마 중간중간 말씀드리긴 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시가 아니면 우리 동양의학이 한글이 어떤 감명하고 깔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감각의 문 중에서 미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세종 지역 FM 98.9MHz, 대전 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